주제를 보시다시피 DA 매체들 중 우리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매체를 사용해야 될까? 이게 DA 광고라고 하면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메타, 구글, 뭐 DDN, GFA 그리고 이제 기타 네트워크 매너도 있고, 근데 이제 각종 브랜드별로는 DA 광고를 한번 노출은 시켜보고 싶은데 어떤 광고가 우리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각 매체 특성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업종별로 아니면 예산별로 좀 어떤 DA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좀 레퍼런스를 참고해 가면서 좀 그렇게 라이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들 중 하나가 저희가 이제 광고 상담이나 기광고주 대상으로 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광고주님께서 진짜 질문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DA 매체 너무 많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추천을 대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봐 주셔서 좀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광고 비용에 따라서 DA 매체가 효율이 날 수 있는 것도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DA 매체들 중에서 업종별로 그리고 예산별로 어떻게 최대한 효율을 조금 뽑아낼 수 있는지 좀 전략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브랜드나 좀 예산 그리고 상황별로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라이브 저희가 지금 전달하는 거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주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DA 매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DA 매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광고 매체는 크게 SA와 DA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SA는 Search Advertising으로 검색 광고를 의미하고, DA는 Display Advertising으로 뭐 배너나 이미지, 영상 같은 소재를 활용해서 노출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두 광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먼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든 검색을 할 때 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뷰티라고 치면은 히알루로산 앰플 아니면 뭐 무기자차 선크림 이런 검색 시의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좀 노출을 시키는 광고고요. 네. DA는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광고예요. 이게 만약 진행을 안 해보셨으면은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DA이고 아직 라이브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A는 뭐 검색을 우리가 해두면 그러니까 소비자 유저들이 직접 찾아가는 광고인 거고, DA 광고는 우리가 유저들에게 찾아가는 광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저들이 우리 광고를 좀 찾는 형식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DA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고 매체가 유저들에게 도달을 하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제 저렇게 우리가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는 DA 매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메타, 그리고 구글, 그다음 GFA, 그리고 뭐 카카오 모먼트, 뭐 나머지로는 틱톡이나 뭐 ADN, 모비온 같은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짧게만 말해도 정말 많은데, 이게 매체별로 특징이나 장점들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광고주님들이 이거를 고민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각 매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네. 먼저 소영 마케터님이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남은 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메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DA 광고 하면은 가장 흔하게들 생각하시는 게 SNS 광고. 그래서 우리 인스타 광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통틀어서 저희는 SNS 광고,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를 메타 광고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DA 광고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메타 광고를 보통 문의를 많이 주시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SNS 노출이다 보니까 좀 소재 기반으로 좀 많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소재 제작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제 캠페인 단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전환 캠페인,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 등등 좀 다양하게 있고,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유입량을 좀 늘리고 싶다. 그래서 좀 브랜딩
마케팅 효과를 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많이 늘리고 우리 콘텐츠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DB 업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메타에서 이제 픽셀을 심게 되면은 이제 구매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 목표로도 잡을 수 있고 최종 구매 목표로도 잡을 수 있고,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뭐 DB 폼을 남겼을 때 최종 페이지, 그리고 상단 문의 바를 눌렀을 때 그 클릭으로도 이제 전환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이제 목표대로 전환을 잡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전환이 한 건씩 찍힐 때마다 이제 뭐 CPA도 나오고 CPC나 뭐 CPM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광고를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을 좀 주력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에서 좀 DB량을 많이 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CPA는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할 때 잠재 고객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특화된 캠페인인데, 요거는 이제 광고를 한번 클릭을 했을 때 폼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광고 자체 안에서 내 정보를 좀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창업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분양, 아니면은 뭐 중고차나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 뭐 문의를 쉽게 남겨서 우리가 문의를 받은 고객한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야 DB를 빨리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광고를 클릭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가서 폼을 남기는 경로를 다 없애고, 광고만을 보고 잠재 고객 그 폼을 활용을 해서 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게끔 경로를 최소화한 캠페인인 거죠. 그래서 좀 우리는 DB량을 많이 확보하고 싶고 CPA 단가도 낮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잠재 고객 캠페인 DB 업종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B량 그리고 낮은 CPA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허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트래픽 예산이 적어서 뭐 어떤 캠페인 트래픽이랑 전환을 둘 다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적어서 한 캠페인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저는 전환 캠페인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예산이 적고 이제 신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을 바로 돌려도 광고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산이 적을 땐 우선 정리를 해드리자면 캠페인을 두세 개로 나누기보다는 한 캠페인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이커머스다 아니면 좀 DB 업종이더라도 전환 캠페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좋고, 전환 캠페인이 신규 광고나 뭐 이전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광고 전환 목적을 장바구니 모수로 잡아서 광고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전환 데이터를 많이 쌓은 후에 뭐 한두 달 뒤나 뭐 2주만 해도 장바구니 모수가 많이 쌓이겠죠, 비교적 구매 전환보다는. 그래서 장바구니를 좀 활성화시켜서 모수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으로 구매 목표를 다시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효과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자사몰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다 라고 할 때는 트래픽 캠페인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전환 캠페인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뭔가 효율이 안 나온다 할 때는 전환 캠페인만 너무 단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조금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전환 캠페인이랑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도 성과가 날 때도 있지만 트래픽 캠페인으로 같이 돌렸을 때 계정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환 캠페인 자체에서는 이미 좀 최적화가 되어 있을지언정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캠페인 자체를 넘어서 광고 계정으로의 최적화가 한 번 더 이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활용하면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광고 홈페이지의 모수도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광고 계정 자체에서도 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분명 전환 캠페인에서도 영향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예상 어느 정도 있는데 효율이 좀 안 나온다 할 때는 좀 전환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돌려서 계정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전환 캠페인으로만 돌리진 않았는지,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메타 자체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신규 캠페인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자체에서 좀 최적화를 각자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 잠재고 캠페인을 세팅을 할 때는 연령 그리고 관심사 타겟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노출 지면도 뭐 요즘에 메타에서 스레드 새로 나왔죠, 노출 지면이. 그래서 뭐 스레드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아니면 메타에서도 뭐 인스타그램 릴스 지면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설정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메타 자체에서 다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선 다 확장을 해두고 거기서 효율 나는 거 우리가 메타 자체에서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환으로만 돌리진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지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온다 하면 타겟 점검 해서 타겟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고, 소재 점검해서 소재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말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이따가 우선 저희가 이제 DA 매체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소재에서 추가적인 첨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타겟이나 소재는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메타가 업종에 관계없이 되게 폭넓은 연령에서 많이 활용을 은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 관계없이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북은 요즘에 좀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저는 그쵸. 인스타로만 좀 단독 노출시키고 싶어요 라는 분이 분명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태껏 데이터로 봤을 때 둘이 같이 노출을 시키지 않고 인스타로만 노출시켰을 때보다 같이 노출을 시켰을 때 페이스북에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없는 수라도 분명 페이스북에서는 꾸준히 전환층이 있고 사용자층이 있으니까 같이 노출을 시키고, 만약에 인스타로만 좀 집중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둘이 같이 켜놓는데 이제 한번 노출 지면을 점검을 쫙 해보신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분명 검색 지면에서 노출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 피드 지면에는 노출이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켜도 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면별로 좀 제한을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타는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우선은 요 정도로만 우선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 잠재 고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좀 예산별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구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글은 저희 휘연 마케터님께서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응.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지메일 이런 곳에서 이제 보통 DA 광고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그 다른 캠페인이랑 따로 있었는데 이게 4월부터인가? 아마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냥 디맨드젠 캠페인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네. 우선 디맨드젠 캠페인도 아까 메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환이나 뭐 트래픽이나 이런 식으로 캠페인의 목적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얘도 이제 메타처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캠페인의 목적에 맞춰서 이제 타겟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주라는 시간 동안은 저희가 설정을 건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처음 세팅을 할 때 좀 네. 신경을 써서 세팅을 해두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젠에서는 아까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 두 가지 소재를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뭐 요새 들어서는 이미지보다는 영상 쪽이 효율이 되게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물론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후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을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음. 비싼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만큼 효율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음. 뭐 자기 브랜드가 어떤 뭐 영상이나 비주얼적인 면에 강점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본도 충분히 있어서 뭐 이걸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쪽을 기획을 해서 많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때도 소재를 전달할 때 음. 뭐 유튜브가 만약에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은 유튜브 링크를 삽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냥 영상 파일을 따로 추출을 해서 네. 거기다가 그대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각자 좀 경우가 다른 게 만약에 브랜딩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튜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링크로 삽입을 해서 좀 구독자 수나 이런 걸 늘리려는 경향이 있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전환이 목적이다. 지금 당장 이 제품을 팔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영상을 따로 추출해서 거기 랜딩 페이지를 상품 전환 페이지로 걸어 놓으면은 이제 다른 유튜브 링크는 또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브랜드 찾아서 검색했다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좀 바로바로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환 페이지로 일어날 수 있는 걸 랜딩으로 걸면은 훨씬 용이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상 유튜브 링크를 삽입을 해서 영상을 등록을 해도 네네. 이제 페이지 랜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사몰로 그쵸 랜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헷갈리실까봐 요거는 첨언을 했고 지금 답글이 달렸는데 안녕하세요. 메타 캠페인에서 머신러닝 최적화를 달성하려면 보통 7일 이내에 전원 50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최적화에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려면 어떤 운영 전략을 활용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한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전환이 50건이 구매 목표를 잡으면은 7일 이내에 전환 구매로 50건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장바구니를 이제 목표로 삼아서 50건을 만드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50건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구매 목표를 잡는 게 더 쉬운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일 이내에 전원 5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구매 목표로 잡았을 때 하면은 장바구니 아니면은 그 구매 목표로 잡을 때 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구매 목표로 자사 맞춰서 좀 한번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바영님처럼 궁금하신 거 뒤에 광고 매체에서도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설명을 하다가도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며칠 전에도 그쵸? 라이브에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제 뭐 전환 50건인데 이거를 네, 장바구니로 설정을 해놓으면 음. 나중에 구매를 전환 목적으로 했을 때 뭐 머신러닝이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그때 한번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라이브 시간이 다 됐었나? 그래서 아마 답변을 제대로는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아마 한바영님도 같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20% 안팎으로 수정을 하는 게 가급적 좋고 만약에 좀 큰 폭으로 예산을 확장을 하더라도 예산이 확장되면 광고 활성화에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이미 광고 최적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 안팎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얘네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큰 확대된 예산에 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새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어닝 최적 머신러닝도 도움이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머신러닝이 대체로 매체별로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구글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회원가입 목표로 설정을 하고 구매로 나중에 했을 때 머신러닝 최적화뿐만 아니라 저희 리타겟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장바구니 모수가 많이 쌓였을 때 리타겟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이제 구매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모수를 많이 쌓아두면은 나중에 타겟팅을 걸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얼마든지 세팅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구글이면은 이거를 설정을 너무 자주 바꾸시는 것보다는 네. 좀 내버려 두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세팅을 맞아요. 해두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케터님 하시던 거 이어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디맨드젠 아니고 뭐 구글 쪽에서는 GDN이라는 매체 따로 있기는 하죠. 네네. 네. GDN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미지 이제 뭐 구글에서 배너 광고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GDN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디맨드젠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활용 추천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디맨드젠 내부에서도 GDN 지면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디맨드젠이랑 GDN이랑 노출 지면이 살짝씩 상의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따로 캠페인을 활용했던 것도 있는데 물론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소재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노출 지면의 차이가 있어서 좀 분리를 했던 게 있는데 디맨드젠 캠페인에서는 이제 GDN 지면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 캠페인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디맨드젠을 조금 추천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진짜 영상 소재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디맨드젠 캠페인을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DN이랑 디맨드젠을 동시에 활용한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GDN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기타 매체에서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디맨드젠은 뭐 GDN 노출 매체를 제외하다 보면은 유튜브나 지메일 그리고 좀 메인 매체에서 구글에서도 메인 매체 위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구매 전화는 디맨드젠에서 훨씬 적어요. 거의 한두 건밖에 안 일어나고 GDN에서는 구매가 뭐 한 달에 뭐 몇백 건씩 일어나는데 허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좀 GDN에서는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도 허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디맨드젠을 소액으로라도 좀 노출을 시켜가면서 여기서 허수를 좀 잡아가면서 저희가 메인 매체 위주로 꼭 노출을 시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GDN에서 이미 효율을 보고 있는데 디맨드젠으로 갑자기 캠페인을 변경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좀 전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면은 GDN을 메인으로 운영하되 좀 예산을 좀 분배를 해서 디맨드젠 캠페인도 좀 허수를 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고 노출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예산 분배해서 활용해 보실 걸 추천합니다. 네, 제가 GDN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GDN이랑 디맨드젠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네. 타겟을 되게 상세하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제 저희가 이거 캠페인 세팅을 할 때 여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뭐 앱 타겟팅이라든지 웹사이트 타겟팅이라든지 네.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이게 뭐 유튜브 링크나 뭐 어떤 자기 브랜드에 맞는 업종이나 맞아요. 그다음 뭐 브랜딩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라면 경쟁사들 모습까지 이제 같이 걸어서 네.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다른 데서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구글만큼 상세하게 가능하지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글 캠페인들이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대 좀 경쟁사 웹사이트 가능하죠? 경쟁사 키워드 맞아요.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능하죠? 뭐 유튜브 채널이랑 유튜브 영상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잠재고객 모수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방안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매체가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 1, 2번 지금 메타랑 구글 위주로 조금 첨언을 해서 하고 저희 남은 GFA, 카카오, 틱톡, 모비언, ADN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이제 휘영 마케터님이랑 같이 2탄으로 한번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 활용을 할 때 CPA 설정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타겟 최적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에서 왜냐면 저희가 광고 최적화 기간이 2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초기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 세팅을 할 때 CPA 설정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되게 많다. 아니면 예산이 적다 말고 우선 처음에는 CPA를 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PA를 풀고 이제 한 2주 정도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CPA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CPA를 한번 설정을 해서 또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더군다나 예산이 조금 적다라고 하면 CPA는 아예 2주 뒤에도 좀 가급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지만 실제로 구글 컨설팅 팀이랑 저희 대행사는 되게 컨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 계정을 두고 좀 분석을 하고 이런 계정 세팅 관련해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자체에서도 이제 공식으로 들은 답변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은 캠페인을 CPA 설정한 버전 그리고 안 한 버전으로 설정을 해둔 다음에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반에는 CPA 설정 없이 한번 2주간은 운영을 해봐라 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머지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메타나 구글이나 다들 장점이 다르면서 네. 뭐 특징들도 좀 뚜렷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전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마케팅에 투자할 비용이 충분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모든 매체를 저희가 다 돌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어디서 어떻게 효율이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돌려봐야 그렇죠. 아는 네. 문제라서 네. 이제 뭐 메타에서 소재 막 A/B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광고 매체들도 전부 한 번씩 돌려보고 뭐 어디서 효율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선 효율이 안 나오는지 네.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효율 매체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브랜드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큰 브랜드들이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메타나 구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매체들 특징들을 바탕으로 저희 브랜드랑 잘 맞을 것 같은 매체를 선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참고하면 좋은 부분은 이제 자기 브랜드가 어떤 감성으로 설득을 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이게 좋은 제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다음에 사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뭐 구매 퍼널이 짧은지 긴지, 또 KPI가 뭐 전환인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딩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매체를 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효율이 나냐, 그래서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가 좀 효율이 좋냐 좀 참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구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메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구글에서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 업종에서 어느 정도 좀 나올까요? 라고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 메일이나 전화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KPI에 맞춰서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들은 많은데 이걸 다 네. 전달을 못 드려서 되게 걱정하지 아쉽긴 마세요. 하네요. 저희는 2탄으로 돌아옵니다. 2탄으로 돌아오고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얘기를 못한 게 조금 많아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한바영님 나중에 또 저거 말고도 광고 운영하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로 이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1팀에서도 이제 DA 마케터 마스터로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DA 마스터 마케터로 돌아온 거다 보니까 이제 2탄에서도 내용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라이브 마치려고 하는데, 네. 뭐 한바영님이나 다른 시청자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근 한 달 내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DA 마스터 마케터 권소영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